자, 우리 아까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공식으로 유도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글뱅이 2번, 3번부터 하면 되겠죠. 자, 자, 우리 뭐라 그랬어?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어요. 운동량이 바뀐다고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 속도가 바뀌어요. 자, 근데 얘들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충격의 양이 정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서 지금 공이 날라와. 근데 내가 이 공을 맞을 것 같아, 지금. 아, 나 충격 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충격을 받을 때 나 좀 덜 아프게 맞고 싶어. 덜 아프게. 그건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 F가 결정해 주거든요. 이 F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충격 받을 때 받는 힘,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저쪽에서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충격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럼 누구를 늘리면 되죠? 시간을 늘리면 되겠지. 그냥 수학적으로 가는 거야. 얘가 정해져 있을 때 시간을 늘리면 힘하고 시간은 반비례 관계니까 충격력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다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동글뱅이 그게 2번 내용이죠? 충격량은 같으나, 그치? I는 정해져 있는 거야. 충격 시간이 다른 경우, 힘을 받는 시간이 다른 경우. 뭐라고 돼 있니?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줄어든다.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시간을 늘려서 데미지를 줄인다. 이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 네 글자. 몸의 충격 완화. 충격 완화라고 한다고 이걸. 시간을 늘려서 덜 아프게 맞겠다. 용준아 정신 차리고. 충격 완화. 그럼 이 얘들을 이제 통합과학 같은 데서는 얘 엄청나게 얘기할 거야. 우리 일단 얘를 한번 찾아보자. 시간을 늘려서 덜 아프게. 뭐 있어? 그죠? 에어백. 그죠? 에어백. 시간을 늘려서 에어백이 없으면 그냥 꽈당 부딪히는 거야. 근데 에어백이 훅 들어가면서 시간을 늘려주자. 에어백. 또요? 에어백하고 비슷한 거 가자. 에어 매트. 뭐 불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땅바닥에 에어 매트 깔아주자. 또요? 또요? 대부분의 공을 받는 종목들. 뭐 있어? 야구공 받을 때 뒤로 빼면서 받는다. 그 다음 배구 잘하고 싶으면 어때라? 공 날라왔을 때 토스할 때 어떻게 하라고? 손 내리면서 무릎 구부리면서. 그래야 공하고 이 맞는 시간을 늘려서 여기서 치는 거야. 얘도 역시 충격 완화죠. 그죠? 야구공 받을 때 야구공, 배구공 받을 때 요런 것들은 다 충격 완화의 예죠. 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얘를 많이 물어보니까 얘는 다 정리하고 갈게요. 또요. 떴. 어있어. 우리 그 맞는 종목들 있잖아. 맞아야 되는 종목. 뭐 있니? 권투, 복싱, 또 막 발차기로 때리잖아. 뭐 태권도. 태권도는 이게 요 상체에다가 보호대 차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복싱은 요거 헤드기어라고 하나? 그거 하고 있잖아. 그게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 그냥 딱 맞는 것보다 푹신 들어가면서 시간이 쬐까만 늘어나. 그래서 좀 덜 다치는 거지.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보호대라고 하죠. 보호대, 보호장구.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뭐 뒤집어 쓰고 배웠잖아. 뭐 자전거 탈 때 이거 써야지. 헬멧. 그거 안에 보시면 뭐로 돼 있어? 그치, 폼으로 돼 있어. 폼. 약간
스폰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 약간. 그 스타이로폼 같은 거. 강화 스타이로폼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바로 머리 깨지잖아. 근데 그게 푹신 들어가기 때문에 걔도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그지? 이런 것들 다 충격 완화의 예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동글뱅이 2번은 충격량은 정해져 있을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 3번은 얘가 달라. 3번은 충격력이 정해져 있어. 얘가 정해져 있어, 얘가. 자, 얘가 정해져 있어. 힘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는 시간을 한번 늘려볼게. 그럼 누가 늘어나야 되니? 얘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늘려. 그럼 누가 늘어나야 돼? 충격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늘려. 그럼 FT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충격량이 커지겠지? 그럼 충격량이 커지면 결국 뭐가 커져?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겠지. 이런 예도 찾아야 돼. 충격력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늘려보자.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 뭐가 있어요? 우리 권총 얘기했을 건데. 그죠? 권총이 있고요. 요즘에 그 사냥할 때 쓰는 총,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총 만들어갖고, 그죠? 최근에. 알죠? 몰라요? 아저씨가 총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쐈잖아. 그지?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무서워가지고. 자, 권총이 있고요. 우리가 사냥할 때는 뭐 엽총, 산탄총 뭐 이런 거 쏘잖아요. 그럼 얘들아, 물론 이제 얘가 총알이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선생님이 같은 질량의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총알을 넣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같은 방아쇠로 같은 힘으로 빵! 힘을 똑같이 주는 거야. 힘을 똑같이. 똑같은 힘으로 밀어줬다. 그럼 뭐가 똑같아요? 힘이 똑같다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입구까지의 길이를 포신이라고 하는데 포신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아쇠를 당긴 힘을 적게 받아. 짧은 시간 동안 받아야 돼. 그런데 얘는 포신의 길이가 길죠. 그러니까 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시간이 커요. 그럼 얘는 FT 충격량인데 T가 작기 때문에 충격량도 작을 거고요. 얘는 대신 충격량이 크겠죠? 충격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 속도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야. 즉 속도가 많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크게 바뀌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얘는 어때? 충격량이 작으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고 즉 질량은 똑같으니 속도 변화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 못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리에서 총을 쏠 때는 권총을 쓰지만 뭐 이렇게 멀리 우리가 고라니나 멧돼지 잡으려면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막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요런 총으로 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하고 전혀 다른 얘예요. 통합과학에서는 계산 문제보다 얘 같은 거에 더 집중하니까 얘들은 다 알아두셔요. 그럼 얘들아, 동글뱅이 3번에 권총과 장총 얘 말고 또 뭐 있었죠? 동글뱅이 3번에 얘. 요거 두 개 말고 또 뭐 있어? 그죠? 홈런과 번트. 그죠? 다 써놔. 홈런과 번트. 홈런은 뭐고 번트는 어떻게 치는 거? 항상 같이 나오는 예잖아. 번트는 치겠다가 아니라 맞추겠다라는 의미를 써. 권총 배트를 이렇게 딱 들고 공이 오면 짧은 시간만 톡 되는 거야. 짧은 시간만 톡. 근데 홈런은 맞으면 어때?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 그랬지. 시간을 길게 한다. 홈런 번트. 또야. 우리 볼링 할 때.
볼링 어린이들은 어떻게 쳐요? 볼링 어린이. 볼링 처음에 할 때. 공을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 앞에서 이렇게 딱 굴리죠. 짧은 시간만 탁 힘을 주고 미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얼마 안 바뀌어서 공이 가다 중간에 서요. 근데 진짜 잘 치는 막 프로들은 보면 어떻게 돼? 손이 막 저 뒤에서부터 나오지. 손이 저 뒤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공을 여기서 줘.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힘을 주면서 갑니다. 그러면 속도가 많이 바뀌니까 저 핀이 있는데 끝까지 갈 수 있겠죠. 볼링 칠 때도 합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3번의 예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전혀 달라요. 문제 볼 때 잘 파악하시고 푸셔야 된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글뱅이 4번. 그게 뭐지? 쇼트 트랙인가? 그죠. 지금 쇼트 트랙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얘들아. 쇼트트랙 선수인가 봐. A하고 B가 지금 우리 그 쇼트트랙 계주 같은 거 하면 어떻게 엉덩이 밀어주기 하잖아. 앞에 주자를 뒤에 있는 주자가 엉덩이를 밀어주자니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볼게요. A 60km, B 50km고 얘가 4로 2로 가고 있었는데 이 A가 B의 엉덩이를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B의 속력이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딱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A가 B를 밀어주는, 즉 A와 B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딱 있었어야 돼. 이걸 중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선생님, A가 B를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A가 B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운동량과 충격량으로도 해석해보고 뉴턴의 운동법칙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가 B의 엉덩이를 밀어줍니다. A가 B를 미는 힘이 나오죠. 맞죠?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A가 B를 밀어요. 맞죠? 그럼 채원아, B는 이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돼? B도 A에게 힘을 줘야죠. 그럼 B도 A에게 힘을 줍니다. 이 힘은 FBA라고 할게. 유진아, 얘네 서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은 반대. 맞지? 그럼 얘들아,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똑같거든? 지금 이 힘의 크기는 서로 똑같아. 힘 똑같아요. 그런데 A는 질량이 얼마야? 60이야. F는 MA인데 얘는 50이야. 지금 F가 똑같다고, F가 똑같아. 그럼 얘네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몇 대면? 5대 6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오, B가 더 속도 변화가 크구나. B가 더 속도 변화가 크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었을 때 B의 속도 변화가 더 크네요. 그럼 여기다 쓸게. 야, 네가 속도 변화가 크다. 맞잖아. 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질량이 다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이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뭐라 그랬어? 힘의 크기가 똑같아. 방향만 반대지. 근데 A가 B를 딱 엉덩이 밀 때하고 B가 A를 밀 때 서로 주고받는 시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잖아. A는 B를 뭐 5초 밀었는데 B는 A를 3초 밀 리는 없잖아. 그럼 선생님, 얘네요. 힘의 크기가 지금 서로 똑같거든요? 근데요, 서로 엉덩이를 미는 시간도 같아요.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줬어요. 그럼 얘네들 결국 뭐가 똑같다란 얘기야?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이거 지워졌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량이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진 않는다 그랬으니까 질량은 그대로 60이야. 너는 50이고 그럼 그 다음 뭐야? 델타 V지. 델타 V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델타 V가 몇 대 몇? 똑같아야 된다니까 얘네가. 그치? 5대 이렇게 바꿀게 그냥. 여기는 6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많이 바뀌네. 똑같네. 속도 변화량이 네가 더 크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해석하든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해석을 하든 질량이 작은 아이가 속도 변화가 지금 현재 더 커요. 맞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니까 A가 B를 밀었어. 그랬더니 속력이 2였는데 5로 바뀌었어. 그럼 해석해보자. 유진아, 왜 B는 속력이 바뀌었을까? 왜 속도가 바뀌었을까? 누가 나를 밀었어? A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선생님, 나는요, A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B는 A로부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B의 운동량이 바뀐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B야, 너 운동량이 왜 바뀌었니? 나 A한테 충격 받았거든. 그럼 B가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는지를 써보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주면 되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그럼 얘 나중 운동량 얼마니? 얘 50kg거든요. MV 둘 다 플러스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운동량 250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150.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150이에요. 그럼 그 말은 A로부터 충격을 어느 쪽으로 받았단 얘기야? 오른쪽으로 150 받았단 얘기야. 아, 그잖아. B가 2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5 하면서 증가한 거야. 왜? A가 나를 뒤에서 밀어줬잖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됐니? 오른쪽으로 150만큼 충격을 줘서 내가 운동량이 바뀐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민호야, B도 A한테 충격 줄까? 그잖아, 똑같이 충격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 선생님, B도요, A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A가 B를 미는 힘, 시간. B가 A를 미는 힘, 시간은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들아, B가 A에게 주는 충격은 얼마만큼 줘야 돼? 마이너스 150.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A가 B에게 오른쪽으로 150 충격 줬어? 그럼 B는 A에게 마이너스 150, 왼쪽으로 150 줘야 돼요. 왼쪽으로 150. 그럼 써볼까? A의 운동량이 그럼 요만큼 바뀌어야 돼요. 그럼 A의 운동량은 얘 나중 속도를 몰라요. 얘 나중 속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야? 60V 빼기 240인가요? 그럼 V가 얼마인가요? 15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50 돼야 된다고. 얼마? 얼마? 어? 1.5야? 이렇게? 아, 우리 V 계산하는 거죠? 그냥 V 여기다 쓸게. V는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맞지? 90 빼면 맞네. 얘의 속도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누가 속도 변화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
B가 속도 변화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 만나볼까요? B는 2에서 5가 됐어요. 속도 변화 3이야. 근데 A는 어때요? 4에서 얼마냐? 1.5죠? 그러면 2.5 바뀐 거지. 오, 그러네. B의 속도 변화가 더 큰 거네요. 요렇게 해서. 됐니? 그죠? 그래서 요거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그 다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잠깐 문제 풀어볼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예제 1번하고 예제 3번을 먼저 해볼게요. 예제 1번, 예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1번을 먼저 할게. 예제 1번은 2kg인 물체가 5로 지나고 있다가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구간 1에서 마찰력이라는 충격이 생긴 거야. 마찰력이라는 충격.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자. 선생님, 이 상자는 2kg인데요? 2kg. 근데 속도가 바뀌었다요? 얼마 바뀌었어? 마이너스 3 바뀐 거 아니야? 3 바뀐 거잖아, 3. 그죠? 그럼 얘는 충격을 받았다란 얘기야. 얼만큼? FT. 나 시간 얼마 줬대요? 0.5. 그럼 힘이 얼마냐? 힘 얼마야? 12N이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왜? 마찰력이잖아. 그래서 나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느려진 걸 거 아니야.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마찰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힘의 크기만 계산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방향 떼시고 12N이다 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죠? 저기 숙제 요거 숫자만 바꿔가지고 낸 거 있어요. 하시면 되고.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졸려요? 예제 3번.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공 2개가 있어. 탱탱볼. 이 질량 M짜리 공을 벽에다가 던졌다가 튕겨 나오면 받는. 좀 요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이 탱탱볼을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얘가 탱탱볼이 맞고 튕겨져서 0.5V로 튕겨져 나와요. 근데 얘는 V로 던졌더니 탱탱볼이 여기서 딱 그냥 멈춰버렸어. 정지해버렸어. 됐죠? 옳은 상황을 골라보란 얘기. 자, 유진아. 탱탱볼이 갔다가 되돌아왔거든? 갔다가 왜 되돌아왔을까? 누가 얘를 다시 보내준 거야? 벽이.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쓸 거냐면, 야, 탱탱볼이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운동량이 바뀌는 거 아니냐? 요거야, 요거. 맞죠? 그럼 너네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는데? 이걸 계산해야 되겠지? 자, 우리 운동량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서아야, 가그림에서 탱탱볼이 벽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야? 얼마야? 운동량.
MV죠. 자, 그런데 얘네 방향 설정해야 돼. 방향 설정 안 하면 틀려야 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전의 운동량은 플러스 MV.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얼마냐? 마이너스 0.5MV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선생님, 가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뀌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야. 그러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5MV가 나와. 이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야. 근데 이거 말 되지? 해봐, 손으로. 나 플러스 MV인데, 플러스 MV. 근데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1.5MV야. 플러스 MV, 서쪽으로 1.5MV, 그럼 남은 거 0.5MV. 맞잖아. 그죠? 아, 얘는 벽으로부터 요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얼마 충격받았어? 얘도 해보면 되겠지. 너 벽으로부터 충격받았다. 그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근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정지야, 정지. 0. 빼기. 처음 운동량, 너도 둘 다 플러스잖아? 그럼 빼기 MV가 되겠죠. 그럼 너는 서쪽으로 MV만큼의 충격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고 0.5MV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여기다 써놨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거 시험 보면 니네가 MV다. 0.5MV다. 운동량의 변화량 0.5MV라고 해놔. 그럼 안 돼, 얘들아. 방향 설정해야 돼. 마이너스 1.5MV. 그럼 기억 보기 틀렸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여기 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MV. 그 다음,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가 다르죠. 가가 충격량의 크기가 현재 더 크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 60페이지요. 우리 방금 한 거예요. 81번 해보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보면 얘들아, B의 엉덩이를 미는 건 누구야 지금? A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텍스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야, B야, 너는 A로부터 충격을 받았구나. A로부터 충격받았어, B가. 그래서 B의 운동량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A 입장에서도 충격을 받아요. 누구에게? B에게.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뭐야? 요값하고 요값은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였어. 그냥 내가 너에게 충격 주고 너가 나에게 충격 주니까 방향 반대 크기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지. 자, 그러면 우리 B부터 한번 봐볼까요? B 친구는요.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니? 써볼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써주셔야 되잖아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200. 그죠? 5 곱하기 40이니까 빼기 8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20만큼 충격을 받았다. 맞지? 근데 동아야,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어떻다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잠깐만. 이거 잘못 썼잖아요. A잖아요, 여기. A.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A가 준 충격량은 요거란 얘기야. A가 B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120 충격 줬어. 그러면 B는 A에게 서쪽으로 120 충격 줘야 돼. 서쪽으로 120.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면 서쪽으로 120 충격을 주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죠? 이게 120이 돼야 돼. 근데 나중 운동량을 현재 몰라요. 속도를 모르거든요. 처음 운동량은 알죠? 얼마예요? 30, 360. 이렇게.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40이네요. 나중 운동량이 240. 그런데 A의 질량이 이미 얼마야? 60이야. 그럼 60 곱하기 4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A의 나중 속력은 4m/s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죠. 됐죠? 이거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막 끄적끄적 해가지고 풀지 마. 이렇게 해야 돼. A가 주는 충격량과 B가 주는 충격량은 크게 같고 방향 반대. 얘가 120 충격 줬어? 그럼 너는 마이너스 120이지. 그지? 그래서 B의 속력은 4고요. 기억,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여기 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20만 써주시면 되겠다. 기억 맞고. 디귿, B가 미는 동안 A가 B에, B가 A에. 제이야, 크기는 어때야 돼? 왜요? 작용, 반작용. 맞죠? A가 B를, B가 A를. 작용, 반작용.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답이 뭐예요?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야. 넘어갈 거예요. 62페이지에 85번 동그라미. 그 다음 88번 동그라미. 85, 88. 풀어보겠습니다.
85, 88. 다 되셨어요? 왜 안 해? 왜 또 관람 중이요? 88. 네? 88. 자, 85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줘버린 거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자, 지금 얘네들이 조금 있다가 둘이 어떻게 되겠니? 꽈당하겠지. 분명히 얘네들 조금 있다 꽈당 이렇게 할 거야. 가만히 보니까 B의 운동량을 그려줬어. B가 처음에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래. 그치?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0.2초 때부터 운동량이 바뀌더니 0.7초 때 운동량이 2가 됐어. B의 운동량이 바뀌었네. 왜요? A하고 충돌했나 보다. A로부터 충격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2 빼기 3이잖아. 그러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너는 5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니은 맞는 얘기죠. 5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충격받았어? 얘네 계산했을 때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억 보기도 맞는 얘기죠. 아, 아니구나. 기억은 틀렸죠? A가 B로부터니까. 그치? A가 B로부터는 서쪽으로 받겠죠? 얘랑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서쪽 방향으로 5만큼 받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B가 A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지금 0.2초에서 0.7초 동안 운동량이 바뀌었어. 몇 초 동안 바뀐 거야? 0.5초 동안.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로부터 충격을 0.5초 동안 받은 거야. 그럼 우리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나는 힘을 받고 시간을 받았는데 0.5초의 시간 동안 받은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0.5초 동안 충격을 받았어. F 얼마니? 슉!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10뉴턴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하나로 같았잖아요. 이 식이 하나로 같아요. 됐죠? 그럼 답이 뭐야? 니은하고 디귿인가요? 오케이.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88번 가겠습니다. 힘들어. 자, 88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B가 V와 2V로 등속도 운동하여 벽과 충돌한 다음에 튕겨져 나와서 다시 등속도 운동했어요. 시간하고 충격량의 크기를 줬네. 이 상황이에요. 얘가 V로 가고요. 얘도 가요. 얼마로 가? 2V로요? 오케이. 2V로 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로부터 충격을 받아야 돼? 벽으로부터 받아야 돼, 충격을. 그럼 얘들아 쓸게.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거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이 바뀌겠지. 얘도 마찬가지.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거야. 그래서 B의 운동량이 바뀌겠지. 그지? 이렇게. 근데 얘들아, 벽이 충격을 무조건 1로 줘야지 1로 줄 수는 없지 않아? 벽이 충격을 이렇게 줄 수는 없어. 그럼 벽이 주는 충격량은 마이너스 방향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플러스 방향 처리하면 되겠지.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2분의 3nV래. 아, 벽이 2분의 3nV만큼 충격을 줬어. 근데 방금 쌤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서쪽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럼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2분의 3nV여야 돼. 자, 그런데 나중 거는 모르겠으나 처음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 MV.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분의 1MV 마이너스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말은 A가 갔다가 튕겨져 나온다. 질량 얼마로? M으로. 근데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2분의 1V란 얘기요. 서쪽으로 2분의 1V. 서쪽이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너의 운동량 마이너스 2분의 1MV. 맞잖아. 됐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얼마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냐면 3MV야. 근데 당연히 서쪽으로 줬을 거야. 이쪽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충격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MV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충격받은 것만큼 B의 운동량이 바뀌겠죠?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로. 나중 거는 모르니까 냅두고요. 처음 건 알아요. EMV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EMV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MV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서쪽 방향으로 튕겨서 나가요. 얼마로요? 마이너스 V로요. 이 상황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기억. 벽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하기 전에 MV, 충돌하기 전에 EMV 같지 않죠. 기억 틀렸고요. 디귿. 벽과 충돌한 후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냐? 그렇지. A는 2분의 1V고요. 크기니까. B는 V니까 2분의 1V인 속력 A가 B보다 작다.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힘의 크기를 볼게요. 자, 얘들아 봐. 우리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어요.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는데 충격은 FT라 그랬어. FT. 근데 얘는 벽이 충격을 주는데 ET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랬어. ET. 얘도 마찬가지. 얘도 FT인데 얘는 시간이 T만큼 소요가 됐대. 우리한테는 뭐 물어봤냐? 이 F를 계산하래. 근데 우리 아까 벽이 주는 충격량은 얼마라 그랬어? 이게 서로 이 꼴이야. 2분의 3nV거든? 그럼 우리는 이 F를 뭐로 나눠? ET로 나누는 거죠. ET로 나눠. 얘를. 이렇게 나눠. 자, 여기서의 F는 누구로 나눠? T로 나눠. 그럼 힘이 나올 거 아니요. 그럼 얘는 T분의 3nV고요. 얘는 얼마야? 4T분의 3nV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그죠? 쟤는 4T분의 3nV 맞죠? 법문수 처리하면. 그치? 그러니까 충돌하는데 힘의 크기는 B가 A의 근데 몇 배야?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 4T분의 마이너스 3nV라고. 몇 배 차이? 4배 차이. 그죠? 맞죠? 그래서 니은복이 맞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민호야. 어때? 너도 열심히 하고 있니? 나만 열심히 하는데? 됐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노가다야. 그냥 하나하나 다 써서 해야 돼. 눈으로 대충 풀 수 없어. 이것도 다 써봐야죠. 시간 줬으니까 다 써봐야 돼. 됐니? 됐죠?
이제 1시간만 하면 되네요. 우리 딱 4분만 쉬었다가 운동량 보존하고 나머지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조금 여유 있으면 에너지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